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반도체 업계의 정말 큰 변화죠. 바로 Arm과 인텔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Arm의 어떤 새로운 사업 방향,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투자했다는 소식,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늘 그 배경과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rm이 자체 칩을 생산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고 또 거의 동시에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거액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Arm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거의 99%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최근에요 7월 30일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8%나 빠졌어요. 실망스러운 분기 예측도 있긴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자체 칩, 그러니까 칩넷이나 솔루션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 Arm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Arm의 아주 오래된 사업 모델에서 보면 정말 큰 변화예요. 아시다시피 Arm은 보통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한테 칩 설계 자산, 그 IP라고 하죠. 지적 재산을 라이센스해주고 수익을 내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 르네아스 CEO가 직접 언급했는데 이미 판매 중인 CSS, 컴퓨트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것의 물리적 구현체인 칩렛이나 아니면 아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합친 솔루션까지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와, 칩넷이나 솔루션까지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기존의 IP 고객사들하고는 직접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IP 라이센스 사업이 Arm의 핵심인데 그것까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위험과 비용 둘 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 최첨단 AI 칩 하나 개발하는데 실리콘 만드는 비용만 해도 5억 달러 이상 들 수 있거든요. 5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필요한 개발력 있잖아요. 이 인력을 확보하려고 자기들 고객사인 회사들이랑 경쟁하면서 인재를 막 영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아, 인력 쟁탈전까지 벌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발표가 나온 시점도 조금 미묘해요. 아시다시피 요즘 글로벌 무역 긴장 같은 것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4월에서 6월 스마트폰 출하량 보면 1% 증가에 그쳤거든요. 물론 Arm이 그동안 CSS 기술 판매라든가 아니면 로열티를 좀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은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자체 칩 생산 가능성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결정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인텔 쪽으로 한번 연결해 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텔 주가도 화요일에 7%나 급등했고요. 사실 인텔이 올해 들어서 2024년이죠. 주가가 60%나 하락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투자를 했을까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배경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육성법 10세트라고 하죠. 이 보조금하고 연계해서 정부가 직접 인텔 지분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나 애플, 브로더컴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을 인텔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정부가 움직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텔이 좀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정부 지원 기대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손정우 회장이 과거에 제조업 투자, 킹스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좀 실패한 경험도 있지 않나요? 왜 하필 지금 인텔이었을까요? 네, 그 질문이 핵심인데요. 바로 Arm과의 전력적인 연결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금 가장 지배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가 Arm의 소유주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소프트뱅크나 혹은 Arm이 자체 칩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Arm CPU 기반의 칩이라던가 아니면 AI XPU 같은 인공지능 가속기 칩, 이게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칩들인데요. 이런 걸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Arm은 설계를 하지만 공장은 없단 말이죠. 반면에 인텔은 파운드리 설비는 가지고 있는데 가동률이 좀 낮고 고객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앞으로 Arm이 설계할 여러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메타를 첫 고객으로 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칩도 포함해서요. 이런 칩들을 인텔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 위한 뭐랄까 사전 작업, 포석 깔기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일단 인텔에 투자를 해서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네 회사인 아미 설계한 칩을 인텔 공장에서 만들게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그 손정혜 회장이 2016년에 32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Arm을 인수했잖아요. 그 Arm의 설계 역량과 제조업을 어떻게든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rm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또 인텔 입장에서는 절실했던 고객과 첨단 공정을 검증할 기회를 얻으면서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인텔이 과거의 그 기술적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인텔의 기술력이 관건이겠네요.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인텔의 공정기술 로드맵이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TSMC하고 합작 투자를 할 거라는 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고요. 인텔이 부인은 했지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Arm이 상당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자체 칩 생산이라는 아주 과감한 전략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이게 어쩌면 기존 고객과 경쟁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거고요. 동시에 소프트뱅크는 좀 어려움을 겪던 인텔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게 단순히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Arm 설계 능력과 인텔의 제조 능력을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고 또 인텔 파운더리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고요. 네, 결국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전체 판도가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Arm처럼 설계회사가 직접 하드웨어 생산까지 넘보는 이런 수직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처럼 전략적인 투자와 제휴를 통해서 Arm 설계와 인텔 제조를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협력 모드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뭐랄까 각 기업의 실행력이 정말 중요할 거고요. 특히 인텔이 약속한 기술 로드맵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상황이나 지정학적 요인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변화, 앞으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변화의 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